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쫙 정리하시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정리는 9월달, 10월달 가서도 충분히 되니까 그 문제 나온 지문 있죠? 그 지문들에 주목을 해서 잘 문제풀이 과정은 버티셔야 됩니다. 그 지문 하나하나가 다 주옥 같은 거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금방 직관적으로 금방 OX를 판단할 수 있는 지문들도 있지만 민법은 생각을 해야 되는 지문들도 꽤 돼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 생각하면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특히 자주 나오고 의미를 생각해야만 판단할 수 있는 지문들은 자주 나오면서 그런 지문들은 아예 머리에 외우겠다라는 생각으로 문제풀이를 접근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정리하겠다 이런 생각하면 정리 안 돼요. 정리 안 되고.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영원히 정리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늘 그렇지요? 네, 늘 그런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합격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정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죠? 합격하는 게 목적이지. 정리하는 게. 머릿속으로 쫙 민법 전체가 민법 총칙부터 특별까지 쫙 정리가 되고 쫙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네. 그 얼마나 환상적일까요? 네. 10년 이상 걸리죠. 그러려면. 네. 저도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저도 안 되니까. 아이고야. 강의에 필요한 것만 조금 들어있지요. 조금만 더 바깥으로 나가도 저도 생각해야 돼요. 조금만 바깥으로. 우리 시험 범위 아닌 거 나오고 판례 나오고 그러면 저도 읽어봐야 돼. 이게 뭐야? 개 같은 판례가 나왔어요. 네, 저도 그래요. 여러분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편하게 생각하세요. 자,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로서 법률 사실에 해당되고요. 그렇죠? 네. 의사와 표시로 나눠지고 이 의사는 효과의사를 말하고 효과의사 네. 가끔 표시의사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표시의사 아니에요. 효과의사예요. 이것도 깜빡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표시의사 아닙니다. 효과의사예요. 그 다음에 이 효과의사가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 효과의사 둘로 나눠진다 그랬죠? 이럴 때 요게 불일치한다. 그럼 이게 불일치하는 거다. 뭘 원칙으로 한다? 표시상 효과의사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일단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더라도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이다. 하나 빼고 허위 표시. 왜? 허위 표시는 이미 상대방이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를 알면서 통정까지 한 상태니까 이때는 무효가 되지만 그걸 빼고는 나머지는 다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유효하다. 이렇게. 두 번째로 요 의사와 표시가 이제 불일치하는 비정상적 의사 표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 그걸 의사의 흠결이라고 그랬죠? 길게 문장 형태로 나오면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요? 의사의 흠결이 내심적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다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네? 문장이 길게 나오면 의사의 흠결이라고 나오거나 문장 형태로 나오면 내심적 조금 더 길게 표시 행위와 일치 또는 대응하는 내심적 효과 의사가 결여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이게 기니까 줄이고 줄여서 의사의 흠결이라고 부르는 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당사자가 알고 있는 게 의식적 흠결, 모르고 있는 게 무의식적 흠결 이렇게.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안다 모른다 이렇게 나눈다 그랬고요. 아는 게 비진이 표시하고 허위 표시가 있고요. 모르는 게 착오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기 한 세트고요. 비정상. 두 번째로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는 거. 하자는 기망이나 강박.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거. 여기 하나 있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밑에 거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의사의 흠결이라고 할 수가 없죠. 다시 말해서 내심적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위에 게 결여니까 밑에 거는 내심적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이제 사기 강박이 하나 나오게 되겠죠.
총 4가지가 있다. 이 4가지를 물어보는 게 의사표시 문제예요. 자, 먼저 1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 자, 비진이 표시.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한다는 걸 표의자가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거짓말, 거짓 사직서 제출, 거짓증이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그대로 효력이 발생 하되 107조 1항 단서. 뭐죠 요거?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2항. 그게 무효라 하더라도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겠죠. 요건 의사 표시가 불일치할 것,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을 것. 그렇죠? 의사 표시가 있을 것, 불일치할 것, 알고 있을 것. 왜 그런 짓거리를 했는지 묻지 않는다. 또 상대방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 상대방 유무는 요건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비진이 표시 요건이니까. 1번 의사표시가 있을 것, 불일치할 것, 그 다음에 사인 간의 사법적 거래 관계할 것. 이건 뭐예요? 적용 범위. 비진이 표시는 재산상 법률 관계만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족법상 법률 관계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니까 5번도 요건이 될 수도 있겠죠. 3번이 답이죠.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을 겁니다. 모를 것은 무슨 요건이에요? 차고. 3번은 차고 요건이죠. 차고. 그 다음에 비진이 표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4번이라 그랬어요. 진의의 뜻. 자, 비진이 표시에서 말하는 진의란 진정한 당사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인 본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처럼 특정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한다. 따라서 강박에 의하여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시상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의사를 표시했다면 내심적 효과에서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 문구를 그대로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대로. 답은 3번이 되겠죠. 2번에 1번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2번 자 비진이 표시 적용 범위 중에 뭐가 있었죠? 대리권 남용. 원칙적으로 유효한 대리 행위 이돼 상대방이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요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건 대리권 남용이라고 그랬죠. 적용된다. 2번 X. 자 3번 거짓 사직서 제출은 비진이 표시지만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 요건 비진이 표시가 아니다. 4번 상대방이 알고 있네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죠. 안 경우니까 무효죠. 근데 요거 안 경우에만 들어가면 안 되죠. 만자 들어가면 안 되죠. 안 경우에만 하면 안 돼요. 안 경우 그럼 무효가 됩니다. 5번은 은행 대출 한도를 넘은 갑을 위해 을이 주채무자로 서명 날인했다라고 되는데 양해라는 말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죠. 은행이 알았다라는 말만 있지 양해라는 말이 없으니까 아하 이건 비진이 표시가 아니고 을이 주채무자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3번에 1번 알고 있다는 점에서 착오가 구별되고요. 2번 부동산 매매에서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이 선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 유효 맞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니까 뒤집으면 선이 무과실이라면 유효 이렇게 되겠죠. 이때 상대방 선이 무과실은 추정된다 그랬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선이 무과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반면에 비진이 표시가 무효가 되었을 때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된다 그랬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때 제3자는 선이기만 하면 된다. 과실 여부는 묻지 않는다. 두 번째, 요 제3자의 선의도 추정된다. 제3자의 선의도 추정된다. 4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비진이 표시인 경우. 얘가 뭐가 있었죠? 물건을, 권리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척. 이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비진이 표시라고 했죠? 물건을 버릴 생각이 없는데 버린 척. 상대방이 없죠? 여기 비진이 표시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되지요. 뭐만? 107조 1항 본문만. 단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가 적용될 여지가
없지요. 본문만 적용. 비지리 표시가 적용돼. 성립해. 성립하고 언제나 유효. 언제나 유효. 언제나 유효. 4번 항상 유효. 항상 유효. 자, 5번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증여. 나왔어요. 강박에 따라 제3자의 증여.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게 본심으로 잠재돼 있어. 그러나 강박에 의해서 증여를 하기로 하고 증여 의사를 표시한 이상 비지리 표시가 성립하지 않는다. 틀린 거 5번. 자, 4번 모아놨네요. 자, 비지리 표시와 관련된 중요한 것들은 다 모여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기억. 진이라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미음으로 연결해서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시상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증여 의사를 표시했다면 뉘심적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할 수는 없다. 옳은 지문이죠. 기억 X, 미음 O. 기억은 X고 미음은 O죠. 틀린 거 고르라 했으니까 1번 아니면 4번이 답이죠. 그럼 니은하고 리을만 확인해 보면 되네요. 자, 니은. 증여를 하는 자가 재산을 강제로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시에서 최선이라고 했다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지문이네요. 그럼 답은 4번.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럼 리을 확인한 차원에서 전체 공무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 아하, 공법상 행위는 비지리 표시가 적용되지 않고 and 표시된 대로 그대로 유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도 유효. 근데 무효라고 돼 있으니까 틀렸죠. 아, 그래서 틀린 건 기억 리을 2개. 디귿은 신용불량 상태인 을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 갑에게 부탁하여 갑과를 살짝 바꿔놨네요. 그렇죠? 맨날 갑은 을의 이름으로 그랬는데 을은 갑의 이름으로 살짝 바꿔놨어요. 네, 살짝 바꿔놨어요. 양해란 말 없네요. 누가 주채무자? 갑. 따라서 갑의 대출 계약서 서명행위는 비지리 표시라고 할 수 없고 갑이 주채무자가 된다. 비읍 비지리 표시는 단독행위라면 상대방이 있든 없든 적용되고 특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107조 1항 본문만 적용되고 따라서 언제나 유효하고 이렇게 쫙 적용된다라는 거, 성립한다라는 거. 네. 틀린 거 4번. 아, 이제 5번, 1번 주둥이 아프네요. 2번도 마찬가지고요. 3번도 마찬가지네요. 상대방이 선의 과실 없는 경우에 유효. 4번. 사직의 의사가 없는 사기업 근로자가 사용자 지시를 어쩔 수 없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 비진의. 그렇죠? 근데 상대방인 회사가 알아 몰라? 알아. 아니까 사직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5번. 상대방이 알았다는 것은 누가 증명? 표의자가, 무효주장자가. 왜?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은 추정되니까. 6번. 비지리 표시에서 가끔 나오는 사례 형태입니다. 갑이 X 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을에게 기부하고 증여하고 이렇게 나와요. 거짓 증여죠. 등기까지 맞췄어요. 개또라이네요. 그렇죠? 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완강하게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갑이 이렇게 하는 놈이 어디 있냐 대한민국에 이러면서 막 문제 자체를 거부하시는 분들 계신다 그랬어요. 문제를 거부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놈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또라이 이렇게만. 원칙적으로 유효 무효? 유효. 을이 뭐라는 걸 전제로 선이 무과실한 걸 전제로 유효. 그럼 을이 소유자. 그래서 을과 거래한 사람은 을과 거래한 제3자는 선악불문 소유권 취득. 이게 원칙. 반면에 을이 알았거나 할 수 있어서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요. 그럼 무효. 그렇죠? 그러나 이 무효라더라도 을과 거래한 누구는 선의는 보호, 악의는 보호받지 못해. 이 딱 기본이죠. 이게. 기본 틀이에요. 그렇죠? 1번 갑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유효라 그랬어요. 원칙이.
2번 단독행위로 D 을과의 계약입니다. 증여는 뭐예요? 계약. 설령 백보양보해서 값만 딱 쪼개갖고 단독행위로 본다 하더라도 단독행위 비진이 표시 적용되니까 어쨌든 틀렸죠. 2번. 3번 갑의 진의에 대한 을의 악의가 증명이 되어 X 토지 소유권이 갑에게 회복이 되면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런 거 없지요? 예?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 이걸로 끝나고 다만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여기까지가 비진이 표시 효과고요. 을이 갑에게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따위는 없습니다. 갑이 거짓말했고 을이 알았던 놈이 뭔 손해가 있어요?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이 거짓말을 모르고 받았을 때는 혹시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는 있어도 거짓말인 걸 뻔히 알고 들었어요. 뭔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마음의 상처도 없어요. 돈으로 싸발 일이 없습니다. 3번 X. 4번 을이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갑의 진위를 알 수 있었다. 알 수 있었다. 요거 알 수 있었다. 무효. 따라서는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요게 답이네요. 5번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해서 이전 등기를 경유한 병이 갑의 진위를 몰랐다. 보세요. 을이 선이 무과실이어서 을이 유효든 을 등기가 소유자든 을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서 무효가 되든 병이 선이라면 소유권 취득하죠? 네, 그러니까 5번도 X. 이거든 병이 선이라면 소유권 취득하니까. 7번. 이거 보고 한참 웃었어요, 제가. 갑은 말기암 상태에서 죽은 날을 병 속에서 기다리는 자가 자기의 인을을 기쁘게 할 목적으로 증여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나쁜 놈이네요. 그렇죠? 고가의 물방울 다이아 반지를 을의 침대에 올려놓았다. 을은 그 반지를 받고 얼마 후에 사망하여 버렸고 을의 상속인 병이 반지를 상속하였다. 자, 상속인 병 포괄승계인. 보호되는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왜? 제3자는 포괄승계는 포함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당사자 및 포괄승계를 제외한 자 중에서 골라낸다 그랬어요. 다만 요 경우에는 얘가 포괄승계인이든 특정승계인이든 묻지 않지요? 요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하겠죠? 포괄승계인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되는 건 요 경우만. 제3자 보호가 문제가 될 때만 따져주면 됩니다. 갑이 을의 상속인 병에게 반지를 돌려달라. 1. 갑을사의 의사표시는 비질의 표시이므로 갑은 병에게 반지를 반환받을 수 있음이 원칙이다. 원칙이 이거예요. 원칙이. 따라서 뭐가 원칙이에요? 갑은 반환받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 병이 선인 경우 갑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지를 돌려받을 수 없다. 병이 선인 경우에 갑은 어떠한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없다. 여긴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병이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잖아요. 포괄승계인이니까. 그렇죠? 이 경우엔 돌려받을 수 있다잖아요. 3. 을이 갑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갑이 소유자고요. 갑이 소유자라면 병이 악인 경우 갑이 소유자라면 병 포괄승계니까 선, 악 불문하고 보호받지 못한다. 병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3번도 X. 4번은 언제나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면 안 될 거죠. 5번 을이 갑의 진위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무효고요. 이때 병은 포괄승계인이니까 선이 일지라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고 갑은 반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여기 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병이 포괄승계인이고 두 번째로 나눠서 을이 선이무과실 즉 원칙인 경우에는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는 거고 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 경우에 병은 포괄승계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써드려야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비진이 표시는 앞에 나온 요건과 관련된 것들, 효과, 적용 범위 이런 이론적인 거 한 세트 물어보는 거 하고
이렇게 사례 형태로 나오는 거 두 가지인데 사례 형태로 나오기보다는 앞에 있는 비진입 표시와 관련된 설명을 옳은 것은 틀린 것을 해서 요건과 적용 범위 효과 이런 거 물어보는 것들이 주를 이루니까 사례 형태보다는 그 앞에 있는 것들을 더 주목해서 봐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뭐 사례 형태 나오더라도 우리는 다 풀 수 있어요. 그쵸? 두렵지 않아. 이런 것들은. 자, 허위 표시는 일반적인 내용들보다는 뒤에 이제 가장매매 이런 것들이 더 자주 나오는데 일단 허위 표시는 의가 뭐죠? 상대방과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비진입 표시예요. 상대방과 합의하에. 그러니까 비진입 표시가 일단 있고 and 상대방이 처음부터 합의까지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랬어요. 상대방이. 따라서 이건 그냥 무효고요.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기본적인 내용이죠. 두 번째로 다른 내용은 비진입 표시하고 거의 유사한데 적용 범위에서 차이가 조금 나타난다 그랬어요. 허위 표시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진입 표시는 상대방이 있든 없든 적용되는 반면에 허위 표시는 반드시 상대방이 처음부터 있어야 적용이 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합동행위 여기에는 허위 표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거 하나. 그 다음 이제 가장매매 사례 형태하고 보호되는 제3자냐 아니냐 요거 골라내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8번 봅니다. 1.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상대방과 통정해야 되지요. 2번을 보니까 또 나왔어요. 아이고 주둥이 아파라. 제3자가 금융기관이 정한 여신 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고 상대방 즉 금융기관이 이를 인식하여 알고 있었다면 통정의 표시다. 양해란 말이 없어요. 아는 것만으로는 양해가 아니라 그랬어요. 아는 것만으로는 통정이나 양해라는 말이 들어있어야 돼요. 아는 것만으로는 양해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건 허위 표시가 아니요. 땀복까지 쳐있다 하더라도 양해가 아닙니다. 이거는 알고 있는 거지. 속으시면 안 돼 제발. 양해라는 말을 찾아내자. 양해라는 말을. 그래야 허위 표시다. 단순히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양해가 아니다. 조심하자. 누가 지문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3번의 두 번째 줄에 뭐가 있어? 양해. 땀볼 쳐놨네. 양해. 허위 표시다. 4번도 첫 번째 줄 끝에 양해. 그쵸? 5번은 불법원임급에 적용 안 되죠. 반사의 질서가 아니니까. 9번 허위 표시가 있으면요.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예요. 당사자 간에는 일단 언제나 무효. 2번 허위 표시는 절대적 무효예요. 상대적 무효예요. 상대적 무효니까 추인 가능하죠. 139조 추인을 하게 되면 새로운 행위로 본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로 본다. 139조. 무효행위 추인. 3번 허위로 근저당권 어쩌고 저쩌고 반사의 질서행위 아니다. 4번 보호되는 제3자는 선의기만 하면 된다. 두 번째 선의는 추정된다. 입에서 단내가 나지요. 선의기만 하면 된다. 추정된다. 무과실은 요건 아니다. 5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쵸? 잘 들어두셨다가 여러분들도 문제 나오면 제가 지금 푸는 형태대로 그렇게 풀어야 돼요. 그래야 한 문제당 1분이 딱 걸려요. 예? 그 훈련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저 자식 너무 빨리 해 그러지 말고요. 훈련하는 거예요. 저같이. 쫓아갈 수가 없어. 뭘 쫓아와요. 그냥 같이 가면 되지. 쫓아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시는 거예요. 저랑 같이. 어디 보니까 누가 간증을 올려놓으셨던데 댓글에다가 2월달에 제가 말씀드렸냐? 2월달에 시작했는데 자기 직장생활 하시느라고 책을 볼 시간이 전혀 없다 그래요. 책은 한 글자도 안 보고 제 인강만 12번을 들으셨대요. 2월달부터. 타 학원 모의고사 75점 난단 말이에요. 책은 한 글자도 본 적이 없대요. 자기는. 앞으로도 2차도 쭉 그렇게 할 거래. 제가 그랬지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네가 이 사람 이렇게 꼬셔갖고 쓰게 한 거 아니냐? 아니, 전 이분이 누군지 몰라요. 인강만 들으시는 거예요. 예? 예? 제가 시켰다고요? 저 이분이 누군지 몰라요. 2월 달부터 하루에 뭐 4-5개 해갖고 한 12번 들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민법을. 그랬더니 그냥 다른 학원 모의고사 받으면 75점 이상은 나온다고 그래. 딱 쓰셨어요. 근데 그 밑에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늘렸다고. 이 자기가 점수가 불안하대. 이게 자기가 이게 답인지 모르고 골랐는데 하여튼 75점이 나온대요. 제가 그랬죠. 그런 기적을 체험한다고? 뭐 그랬어요. 딱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직 안 늦었어요, 우리도. 10번. 자, 이제 사례 형태가 많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갑은 그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허위로 매매하고 이전 등기를 했다. 가장 매매죠? 쭉 갔습니다, 이제부터. 10번, 11번, 12번 다. 자, 무효죠? 따라서 소유권은 얘한테 있죠?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말소. 기본이라 했어요. 말소 등기 청구할 수다. 기본이라 했어요. 불법으로 임급이 아니니까. 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 따위 청구 못해요. 갑을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 이때 을이 팔았다. 병에게. 등기를 넘겨줬다. 이때 문제가 생겼어요. 병이 선이라면 소유권 취득, 악이라면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병과 거래했는데 선의 병과 거래했다. 얘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 엄폐물의 법칙 하나 나오고요. 그렇죠? 요 놈의 경우에 요 놈과 거래한 놈은 뭐만? 선의만, 악의는 소유권 취득하지 못해. 그 어느 누구도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 못하죠. 그러나 얘가 무효 주장은 가능. 얘가 무효 주장은 가능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갑은 더 이상 을에게 이거 못하지요. 그렇죠? 요렇게 되어 있을 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정이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그럼 누구도 더 이상 병과 정에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갑을 사이는 여전히 무효니까 갑은 을에게 뭘 할 수 있다? 갑이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 2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랬죠?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연결해서 하나 지금 여기에서 하나 더 기억할 놈. 요거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도했을 때 요걸 양수한 놈 108조 2항 제3자에 해당한다 안 한다? 뭐라고 나오죠?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보호되는 제3자? 아니다. 108조 2항의 제3자가 아니다. 여기까지. 자, 요 정도 기본이 머릿속에 틀이 잡힌 상태에서 1. 갑을 간의 가장매매는 언제나 무효다. 갑을 간의 가장매매는 언제나 무효인데요. 위법행위까지는 아니에요. 가장매매가 위법은 아니에요. 위법은. 보통 위법이라고 말할 때는요. 반사회질서하고 동급으로 취급합니다. 위법이란 말이 나오면. 이때 위법이란 말은 말 그대로 법을 위반했다는 게 아니라 사회질서 위반을 보통 얘기합니다. 위법이라고 할 때는. 1번 위법행위는 아니므로 라고 해야 됩니다. 2번 추인할 수 있죠? 추인할 수 있어요? 근데 소급하여가 틀렸죠. 가장매매는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를 쫙 쥐우고 갑을 간의 새로운 계약이 성립한 걸로 본다. 이렇게 해야 되죠. 가장매매가 소급해서를 빼고 장래를 향하여 유효가 된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가장매매가 유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행위로 본다라고 해야 옳은 점이 되는 거예요.
3번 틀렸네요. 갑은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4번 제3자 병이 부동산을 을 소유로 믿고 을로부터 매수해서 이전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병에게 과실이 있으면 병의 권리 취득은 부정된다. 제3자는 주둥이 아파요. 선의만 하면 된다. 선의.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그래서 제3자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병은 권리 취득한다. 5번이 답이네요. 또 나왔어요. 선의 추정. 11번 갑은 자기 소유 아파트에 대해 채권자 A의 채권자 한 놈이 나타났네요. 자, 갑의 채권자 A. 이게 제3자에게 넘어가 있지 않는 한 뭐 할 수 있다? 취소. 제3자에게 넘어가 버리면 안 되지만 보호대는 제3자에게 넘어가 버리면 안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거 하나 추가. 자, 1번 갑은 허위 표시 무효를 선의의 병에게 주장할 수 없고 2번 을은 병에게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없으며 3번 병이 취득한 아파트는 A의 경매 대상이 될 수 없고 병이 보호되니까 4번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 4번 X. 반면에 5번은 보세요. 갑을 사이에 허위 표시에 앞선 가등기 권리자. 이게 가장매매 하기 전에 기존에 여기 가등기가 돼 있던 사람. 이 사람은 108조 2항의 제3자가 아니죠.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되려면 일단 허위 표시 다음에 짜잔하고 뭘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이 사람. 근데 얘는 허위 표시 전에 이미 가등기 권리자니까 108조 2항의 제3자로 볼 수는 없다. 12번 A는 B와 짜고서 자신의 부동산을 B에게 허위로 매도하고 이전 등기도 해줬다. 그 후 선의 C가 B 매수해서 등기를 마쳤다. 똑같죠? 틀린 것은 1. 우리민법상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까지도 맞죠?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선의 취득도 인정되지 않으며 여기까지도 맞아요. 부동산은 선의 취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C가 선이라면 108조 2항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1번 X. 부동산에 대한 선의 취득도 인정되지 않음으로까지는 맞아요. 맞지만 C가 선이라면 그것과는 별개로 108조 2항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2번 추정되고 3번 C에게 과실이 있어도 보호되고 4번 C의 선악은 언제를 판단해요? 요거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때 이때를 기준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때 계약 당시잖아요. 그렇죠? 항상 선악 뭐 이런 것들 하자 여부 언제를 기준으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5. C가 악이지만 전득자가 선이다. 보호되지요? 은폐물의 법칙. 틀린 거 1번. 13번 똑같아요. 갑이 을에게 등기했으나 모르는 병에게 처분하고 그 다음에 정에게 다시 처분하고 갑을 병 정까지 나왔네요. 1번 갑은 선의 병에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고 2번 만일 병이 을의 상속인이고 허위 표시물 몰라 상관없어요. 상속인은 포괄승계인입니다. 보호되지 않습니다. 3번 병의 선의는 추정. 4번 악의 병으로부터 전득자 정이 선의로 요거죠. 악의 병으로부터 선의 전득자 정 보호되죠? 보호됩니다. 5번 또 나왔네요. 꼭 기억하셔야 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틀린 거 5번. 자, 이렇게 가장매매 사례 형태 쭉 넣고 하나 조심하실게요. 이 병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이세요? 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 저당권을 취득했을 때는 뭘 취득했을 때는 조금 달라지죠. 그때는 갑은 을을 상대로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건 다르다 그랬어요. 왜? 소유권 등기가 여전히 누구한테 남아있으니까? 을에게 남아있으니까. 근데 갑이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해서 을의 소유권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얘가 선이라면 이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따로. 병이 취득하는 게 저당권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차이, 요거하고 차이. 갑은 을에게 뭐 할 수 있다?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것만 조심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14번은요. 허위 표시 가장매매하고 구별을 해야 될 거죠.
가장행위, 은닉행위. 그렇죠? 전형적으로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했다. 허위로는 말 없죠? 그럼 이건 실제 한 거예요. 근데 증여세를 세금관계 회피 목적으로 매매로 가장. 가장행위. 이건 무슨 행위? 은닉행위. 그리고 등기를 넘겨줬는데 등기원인은 매매로 돼 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판례 매매는 가장행위로 무효지만 증여인 은닉행위는 요건 갖추면 유효가 되고 이게 유효라면 등기도 유효고 따라서 을과 거래한 병은 선, 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요. 1. 매매 유효, 2. 증여 무효. 따라서 3. 갑은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없다. 1번 X, 2번 X, 3번 O. 4번, 5번 다 병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니까 틀렸죠? 병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니까 병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없다. 답은 3번. 깔끔하죠? 깔끔해요. 이런 거 머릿속에 다 있으시죠? 죄송합니다. 없어도 된다고 맨날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염장을 질러요. 그렇죠? 네. 염장을 질른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제 뭐 인터넷에 뭐라 쓰시지 말고 이제 도끼를 품으시는 분들. 그래 이 자식아. 내가 붙는다 이 자식아. 뭐 이렇게. 자, 15번, 16번 제3자와 관련된 거죠. 허위 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는 선의 제3자. 이렇게 16번도 허위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 제3자 그러면 이퀄 보호되는 제3자. 이퀄 백발초 이항의 제3자. 같은 말이에요. 예? 제3자가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대항할 수 없다 이 주어가 제3자가 아니에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예요. 말이.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보호되는 제3자 이퀄 108조 2항의 제3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놈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해당하지 않는 놈들. 첫째가 대리인이 허위 표시했을 때 본인. 당연히 이 사람 제3자가 아니죠. 대리인과 동일시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채권이 가장양도되었을 때의 기존 채무자. 예? 채권 가장양도 그 가짜 채권, 가짜 소비대차, 가짜 채권 그거를 대위 행사하는 자, 추심하는 자. 예? 대위 행사, 추심 어쩌고 저쩌고. 일반 채권자, 주식이 가장양도됐을 때 주식회사. 선순위 저당권이 가짜로 포기가 됐어요. 1번 저당권과 2번 저당권이 있었는데 1번 저당권이 가짜로 포기가 됐어요. 가짜로. 그리고 말소가 됐어. 그리고 2번 저당권자 순위 올라갔네 좋아하고 있겠죠. 근데 나중에 1번 저당은 가짜로 포기된 거야. 다시 2번으로 주저앉아. 이때 후순위 권리자가 나 보호되는 제3자다라고 주장할 수 있냐? 안 된다. 왜? 얘 원래부터 있던 놈이잖아요. 1번 저당권이 있고 2번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1번 저당권이 가짜로 포기됐다면 2번 저당권자 원래부터 있던 놈이니까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건 아니죠. 저당권이 가짜 포기되었을 때 후순위 권리자예요. 상속인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 얘는 안 된다 그랬어요. 이런 놈들이 보호가 안 되는 제3자예요. 이런 놈들. 그 중에서 우리 아는 놈들이 있다 그랬죠?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기억하자 그랬었어요. 채권이 가장양도됐을 때 채무자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가장매수인의 일반 채권자 기억하시라 그랬고요. 주식회사 기억하시라 그랬고요. 상속인 기억하시라 그랬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죠? 네. 본인, 손양무, 대, 추, 일, 주, 후, 상, 삼. 네? 중얼중얼.
본인 선양무 대추일주 후상삼. 여기에다가 이제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가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지위.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받았다면 이놈은 포괄승계랑은 똑같아요. 네? 네. 그럼 지까지 포함시켰어. 본인 손양무 대추일주 후상삼지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후상삼지라는 역사서가 하나 있어요. 후상삼지라는 후삼국지가 아니고요. 후상삼지라는 역사서가 있는데 약간 슬픈 전설이 거기 기록이 돼 있어요. 본인이 손 양쪽이 다 없어. 좀 잔인하죠? 아주 슬픈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대추 한번 까먹으려면 일주일 걸려.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제가 참 별걸 참 제가 네. 아이고야. 자, 5번에 보니까 15번에 1반이 보이네요. 네, 1반이 보여요. 16번에 보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보이네요. 그렇죠? 네. 15번에 3번, 5번, 16번에 2번 끝. 뭐 이렇게 굳이 안 외워도 우리 몇 가지만 뭐 이거 뭐 손해배상 채권의 양수인 채무자, 일반 채권자, 주식회사, 상속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돼요. 근데 조금 더 알고 싶다면 이제 외우는 거야. 본인 손양무 대추일주 후상삼지 그러면 돼요. 자꾸 외우세요. 자꾸 외우세요. 끝났어요? 하나하나 설명해 줘. 아이고 필요 없어요. 이 외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암기만이 살길이다. 우리 늘 얘기했듯이. 문제 2개 그냥 뭐 금방 풀죠. 나머지 놈들은 다 제3자니까 몰라도 돼요. 이런 놈들이 있나 싶으면 돼요. 자, 17번 착오로 갑니다. 착오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그 불일치를 모르고 있는 게 착오라 그랬습니다. 착오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그 불일치를 모르고 있는 게 착오라 그랬습니다. 이 착오 유형이 쭉 나오죠. 뭐 표시상의 착오, 내용상의 착오, 서명날인 착오. 특히 서명날인 착오는 뭐였었어요? 신원 보증 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연대 보증 서류에 서명 날인한 경우. 이거 있었죠? 이거 사기 안 된다 그랬습니다.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사기가 안 되고 뭐가 된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 여부만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법률 착오 있고 쌍방 착오 있고 계산 착오 있고 그다음에 표시되어 알려진 동기의 착오가 있고 유발된 동기의 착오가 있고 표시 기관의 착오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착오가 됐었어요. 그렇죠? 착오가 아닌 게 있었어요. 전달 기관의 착오. 이거 착오 아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원칙적 동기의 착오. 이것도 착오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아니다. 특히 동기의 착오와 관련해서는 원칙이 착오가 아니라 그랬어요. 원칙이. 근데 예외적으로 2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가 표시돼서 알려진 경우 하고요. 또 하나가 설령 표시가 안 됐다 하더라도 유발된 경우 하고요. 이 2가지 경우에는 착오가 될 수 있다.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와 관련해서는 동기의 착오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한테 표시되어 알려진 걸로 충분하고 상대방과의 사이에 이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고자 하는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다. 요 문구까지.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다. 요 문구까지는 기억을 하시자 그랬어요. 그렇죠? 착오 유형과 관련된 거고요. 착오가 성립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효라고 그랬습니다. 유효. 다만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 요건이 중요 부분 착오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중요 부분 착오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요. 중요 부분에 관한 판단 기준이 3가지. 주관적 기준, 착오자가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까. 객관적 기준, 일반인도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까. 3번째, 경제적 불이익.
특히 경제적 불이익과 관련된 판례가 하나 있었어요. 뭐 가압류 등기가 원인 무효. 예?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착각하고 보증을 섰는데 있더라. 있는데 원인 무효더라.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니까 중요 부분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요 부분이 아닌 것들, 시가차고, 면적차고, 소유자차고 이런 것들은 중요 부분이 아니다. 입증은 누가 한다? 차고자. 다른 말로 무효주장자. 법률행위 효력 발생을 부정하는 자. 표의자. 다 같은 말이죠. 차고자, 표의자, 무효주장자, 법률행위 효력 발생을 부정하는 자. 요 놈이 중요 부분을 증명. 중대한 과실은 현저한 부주의, 뭐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본 거, 공장 짓고자 하는 자가 관할관청에 물어보지 않았어,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단독으로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자가 확인을 제대로 안 했어. 자,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렇죠? 반면에 중개사 말을 믿었어. 중대한 과실 없죠. 고려청자 중대한 과실 없어.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 누가 한다? 상대방. 취소를 저지하려는 자,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 그 사람이 중대한 과실을 증명해놔요. 이런 것들이 요건에서 기억나시면 돼요. 그렇죠? 취소하게 되면 소급 무효가 되고, 소급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추가되는 거.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 두 번째, 계약이 적법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세 번째, 착오로 인하여 발생하는 취소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추가해서 떠오르시면 되는 거예요. 착오. 그렇죠? 그 정도. 17번. 중요 부분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는 경우. 먼저 기억, 시가착오, 니은, 면적 부족. 중요 부분 아니죠? 그 다음에 리얼, 가압류 등기 원인 무효. 중요 부분 아니죠? 그렇죠? 일단 기억, 니은, 리얼은 제껴야 되죠? 기억, 니은, 리얼은 제껴야 돼요? 그 다음에 디귿하고요. 시옷을 보면요. 디귿을 보세요. 매수인이 아무런 언급 없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법령상 제한대로 그 토지를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자, 의도한 목적,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 이게 뭐예요? 동기. 대표적인 뭐예요? 공장. 근데 매수인이 말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결국 디귿은 동기의 착오가 있는 거고 상대방이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착오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똑같은 게 시옷이에요.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호텔 신축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 이것도 동기예요. 공장을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 동기고요. 호텔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 동기예요. 짓고자 하는 게 공장에서 호텔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둘 다 못 짓게 됐어. 무슨 차고? 동기의 차고. 결국 디귿하고 시옷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두 개 남았죠? 에?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겠죠? 먼저 미음. 토지 전부를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했으나 측량 결과 절반의 면적이 하천. 토지의 현황에 관한 착오, 목적물 성질에 관한 착오라고 합니다. 이거 중요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읍은 뭐예요? 사람이 갑인 줄 알았는데 을이더라. 사마람의 동일성 착오. 목적물이 A인 줄 알았는데 B더라. 목적물 동일성 착오. 이렇게 뭐뭐의 동일성 착오, 중요본의 착오에 해당된다죠. 된다. 결국 두 개. 이런 문제 나오면 짜증납니다. 개수. 1차 과목에서는 몇 개 골라라 이런 거 안 나옵니다. 2차 과목에서는 나올 수 있지만 1차에서는 안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음 어떡하냐 아저씨가 뭐 찍어야죠. 할 수 없죠. 못 찍었어요. 다 알면 모르겠지만 모르면 뭐 찍어야죠. 예? 예. 개수 안 나오니까 그렇게 일단 기억, 니은, 리얼 요 세 가지 일단 중요 부분 아니라는 거 하고 디귿하고 시옷은 뭐뭐를 할 의도로 뭐뭐를 할 목적으로 이 말 나오면 이건 뭐다? 동기 딱 머릿속에 박으시면 됩니다. 18번 착오 아닌 거 중요 부분 아닌 거 답 나왔네요. 3번.
그 18번 중에서요. 뭐 1번이나 2번은 동일성이고 4번은 형인데 5번이 나왔는데요. 땅이 귀속 해제된 토지인데도 귀속재산인 줄 알고 국가에 증여라고 되어 있죠. 이거 원래 동기의 착오예요. 국가에 증여했는데 왜 증여했냐? 귀속재산인 줄 알고. 그 왜가 동기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귀속재산에서 이미 해제가 됐다. 이건 동기의 착오예요. 따라서 이렇게만 나오면 이거는 중요 부분이 아니어야 되는데 이 사건은 공무원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네 거 귀속재산이니까 증여해라 이렇게. 그래서 이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인 공무원에 의해서 유발된 전형적인 유발된 동기의 착오 판례입니다. 이게. 그래서 중요 부분이 된다. 그렇게 결론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 자, 19번 틀린 것을 골라라. 1. 토지를 매수했는데 법령상 제한으로 또 나왔네요. 동기의 착오죠. 2번은 경작 가능 농지인 줄 알았는데 하천이더라. 성질의 착오. 중요 부분이 된다. 3번 서명착오. 본인이 표의자 본인의 의사표시가 불일치를 모르고 한 의사표시죠. 그렇죠? 모르죠 본인이. 따라서 사기와는 다르다. 불일치니까 모르니까 불일치니까 사기와는 다르다. 4번 요거 합의 필요 있다 없다? 없다. 4번 합의 필요 없다 그랬어요. 동기의 착오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한테 표시되어 알려져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동기가 법률행위 내용이 되었구나 라고 판단하기만 하면 충분하고 그 동기를 법률행위 내용으로 삼고자 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다. 이게 판례 문구입니다. 합의 필요 없다. 5번 지분 부족. 이거 면적 부족하고 똑같죠? 중요 부분 아니다. 틀린 거 4번. 밑에 19번에 5번이 있는데 해설이요. 이 19번에 5번은 55페이지 29번 해설입니다. 해설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19번에 5번은 55페이지 29번에 있죠? 그게 여기 해설이에요. 55페이지 29번 4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 해설이 지금 요거 해설이에요. 잘못 가 있어요. 해설이. 편집상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19번에 5번 그 해설은 지우시고 55페이지 29번 해설로 대체하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뭐 해설 보실 일은 없죠. 우리 다 아는데 뭐 그쵸? 해설 보실 일 없는데 혹시라도 20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1.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의 동의. 잘 보세요. 진의의 동의. 착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값이 A라고 생각했는데 깜빡하고 B라고 표시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을이 여기에 동의를 해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의사합치한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오표시. 뭐라고요? 오표시. 착오 문제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1번 X. 그렇죠? 앞에서 봤던 오표시 그거예요. 그러니까 착오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20번 1번 X. 20번 법률착오, 계산착오, 쌍방착오.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양수인이 양도세를 부담하기로 하고 양수인수로 세법을 가지고서 지가 멋대로 해석을 해서 계산을 딱 해서 양도인에게 양도세를 줬는데 그게 실제 부과된 양도세와 다르다. 그럼 양수인은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 법률착오. 그래서 계산기를 잘못 두드렸다? 계산착오. 그래서 양도인, 양수인 모두 착오에 빠졌다? 쌍방착오.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것도 중요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착오가 되고. 3번 또 남았네요. 하천부지다. 중요분 착오 될 수 있는 거고. 4번 지번 착오. 이거 뭐야? 오표시. 따라서 착오는 안 된다. 취소할 수 없다. 5번은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 앞에서 봤던 귀속 해제 토지. 유발된 동기의 착오. 취소할 수 있다.
21번 외형상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표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공통의 의사가 인정되는 때 아까 20번의 1번하고 똑같은 문장이에요. 똑같은 문장인데 말을 이렇게 꽈놓은 거예요. 전혀 다른 문장처럼 보이죠? 같은 문장이에요. 같은 문장이죠? 여기 보세요. 이게 다른데 당사자 간의 일치. 의미에 대해서 일치. 이거죠. 그래서 21번에 1번은 20번의 1번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착오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도 나오는구나, 문장이. 이렇게. 그래서 민법이 조금 까다로운 거라 그랬어요. 2번 해제 후라면 취소할 수 없다. 잘 나오는 거죠. 매매계약이 매도인에 의해서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매수인은 그 해제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취소할 수 있다. 3번 동기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표시하는 걸로 충분하고 합의까지 이주를 필요는 없다. 4번 경제적 불이익이 아니라면 중요 부분이 아니다. 5번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땐 취소 못한다. 다 기본적인 요건이죠. 틀린 것은 2번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자, 22분부터 조금 더 쉬었다 보겠습니다.